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덕경과 지금 여기의 삶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도덕경 제2장을 보다가 도중에 그만뒀는데 2장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 이제 몇 가지 여러 주제에 관해서 나름대로 제 생각들을 이제 밝히는 말씀을 좀 녹화를 해서 올립니다만은 제가 여러 말씀 올리는 바탕에는 세 가지 패러다임 그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쓴 이유는 쿤이 얘기했던 과학철학적인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고 과학기술을 통해서 그러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고 또 그게 이제 우리의 전통 사상인 한국 사상과 과학기술이 오늘날 발달한 과학기술이 접목이 돼서 이러한 현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때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전통사상과 과학기술을 결합을 시켜서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 정치, 문화, 제도, 정치, 문화, 경제, 우리 인류의 전반적인 삶을 새롭게 좀 제시를 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제안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불교에 대해서 어떤 이론이 옳고 그르다거나 또는 기독교나 유학이 옳고 그르다거나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주안점을 둔 건 이제 한국 사상인데 한국 사상이 사실은 중국 사상과 다르고 분명히 유럽 사상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을 한 지가 이제 1945년이니까 지금 한 70년 됐나요? 70년쯤 됐나요? 어쨌든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역사가 삼국 이전의 고조선의 역사가 정립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도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안타깝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현상적인 측면에서 물질과 정신으로 표현한다면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독립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독립을 했지만 정신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독립을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역사와 그 역사를 끌어왔던 역사 정신으로 나타나는 각 시대 역사 정신이자 각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 정신인 그게 뭐예요? 사상이잖아요. 사상. 그것도 한국 사상, 중국과 다르고 일본과 다르고 미국과 다른 우리만의 한국 사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삶을 역사를 드러내고 오늘날의 우리 독특한 우리 한국 사회를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배제하자는 게 아닙니다. 중국을 배제하거나 미국을 배제하거나 일본을 배제하거나 유럽을 배제하거나 하자는 게 아니고 또 한국만이 옳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가 중국을 따르고 북한을 따르고 미국을 따르고 일본을 따르고 독일을 따르고 유럽을 따르는 만큼 좋아하는 만큼 우리 것도 좋아해보자 그런 얘기죠. 근데 묘하게 우리 것 얘기하고 우리 역사를 얘기하면은 다른 예술이나 그런 건 존중을 해주면서 역사와 사상 측면에서는 이상하게 존중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고 우리의 사상에 침을 뱉으면 오히려 거꾸로 뭔가 앞서가고 그러는 것처럼 새로운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착각을 한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왜곡을 시킨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사대주의적이고 노이적인 그런 삶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민족주의적이나 쇄국주의적이고 그 폐쇄적인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인으로 살면서도 얼마든지 다른 나라 다른 사람도 수용하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한국적인 것, 우리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들을 버리고 남의 것을 더 추종하고 남의 것을 존중하고 남의 것을 받들고 남의 것을 아름답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좀 그런 사유나 삶의 태도를 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제가 이미 세 가지 패러다임과 인류 미래라는 책을 저술을 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세 가지 패러다임과 인류 미래. 이게 이제 이 속에서 과학, 수학을 바탕으로 해서 서구적인 문화, 유물론적인 문화와 유물론적인 그 사유 구조 특징과 삶과 그다음에 이제 그 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역을 통해서 형이상, 이상 세계, 이상 중심. 여기는 일본은 현실 중심이고 여기는 이상 중심을 이상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세계. 그 사람들의 인식하는 태도와 삶의 태도를 이제 살펴보았고요.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정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적인 그 삶의 방법과 그 인식의 방법,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관계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10월 말에 출판을 이제 계획을 하고 지금 그 교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게 그게 한국 사상의 생성적 패러다임과 영원한 미래 창조입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그 한국 사상의 특징을 생성적 패러다임으로 잡아서 그걸 한국 사상의 측면에서 상고시대, 우리의 선사문화적 그러니까 고조선 이전의 선사문화부터 고조선 시대 그리고 삼국시대, 삼국고려시대에는 대표적인 게 불교니까 불교하고 조선시대 유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다시 쭉 일관을 해서 우리 그 시대 정신으로서의 그 각 시대의 사상에서 한국스러움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글들을 이제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그 공유를 하고 함께 생각을 해보고 함께 그 토론도 해보고 우리 과거도 보고 미래도 좀 고민을 하고 생각해보자. 그런 계기를 좀 가져보자. 우리가 한가의 기적을 남들이 부러워하는 한가의 기적을 일으켜서 경제 규모로도 세계 10대 아니 G7까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성과를 이루었지만 그만큼 외적인 물질적인 발달에 비해서 정신적인 발달은 따라가지 못하고 괴리가 일어나서 우리 사회가 소통과 화합보다는 대립과 분열의 현상으로 계속되면서 삶이 힘들어지고 서로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모색을 해보자. 그런 의도로서 이러한 강의도 하고 녹화도 하고 글도 쓰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말씀이 옳다라고 어떤 주장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도덕경이 뭐 수준이 약간 없구나 그런 얘기도 하고 싶지도 않고요. 도덕경이나 뭐 장자남아경이든 불경이든 불경 수많은 경전들이든 어떤 경이든 또 육아의 사서삼경이든 뭐든
인류의 그 역사상에서 나타난 수많은 그 인문적인 활동들, 인간적인 활동들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 저서들이나 사상들은 각 수많은 분들의 그 삶이 거기 녹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부분만 취해서 그 우리의 삶, 우리 전체의 삶, 함께하는 삶이 행복해지고 아름답게 살 방향으로 저는 그 공유하고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이 틀리거나 맞다거나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정통이고 어떤 것이 이단이다. 또 어떤 사상이 높거나 낮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일체이고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의 다양한 드러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점에 있어서 뭐가 더야 정통이고 뭐가 더 훌륭하고 수준이 낮은데 왜 그걸 얘기를 하나, 이건 다르다 그러다 라는 그 하나의 선입견을 세워서 듣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수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 의견도 표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그랬던 생각을 갖고 있나, 방심하지 않았나, 또 그래서 또 한 번 더 다듬어보고 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제가 책도 뭐 많이는 안 냈지만 몇 권 냈는데 그 과거 책일 뿐이지 지금의 저는 또 지금 제 나름대로 끊임없이 변해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틀만으로 저 사람은 유학자야, 저 사람은 역학자야, 또는 뭐 저 사람은 무슨 뭐 이상한 종교 빠진 사람이야,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교에 어디 빠지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전 종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종교는 좋아한다기보다도 종교로서 좋아한다기보다도 그 학설 이론 체계로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불교를 좋아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 개념을 많이 사용하긴 할 텐데 혹시라도 뭐 이게 정통 불교가 아니다라고 본다면 뭐 그거는 이제 생각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대마다 수많은 그 불교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소승대승 뭐 시작해서 일승이니 뭐니 자꾸 나타나고 중국 불교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하는 것부터가 그게 고정된 하나의 틀이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실체적인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게 어떤 실체적인 고정관은 그 죽어 있는 거지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드린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무상생한다 그랬잖아요. 고로 유무상생. 우리가 좀 유다 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것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있는 것이 없고 없으면 없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가 않아요. 유무를 따로 얘기할 수도 있고 유의무도 얘기를 하잖아요. 중간에 가면 유의무, 중간 사상으로 하면 유의무도 얘기하고 선불교로 가면 비유, 비무도 얘기하는데 이것마저도 다 배제를 시켜버리잖아요. 배제가 아니라 비유의 비무. 하나, 둘, 셋, 넷. 여기다가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붙이고 하면 사구라고 하는데 사구 백비가 되잖아요. 그 100가지. 우리가 사유구조를 사고를 해서 이부분적인 사유구조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을 다 부정을 해버리잖아요. 그것을 넘어서 있는 차원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이제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부분적인 사고를 통해서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 도세계에 이르려면, 근원의 세계에 이르려면 그거를 벗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유와 무가 어때요? 상생, 서로 생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반대로 얘기를 했잖아요.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선과 악이 대립되는 이분법적인 개념을 통해서 표현하는 양쪽 선과 악, 미와 추가 둘이 아니다.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이제 그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인 자리는 도인데 그게 바로 현상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긍정적으로는 유와 무가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유가 있기 때문에 무가 존재하고 무가 있기 때문에 유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는 유무 상생 그랬죠. 유와 무가 서로 낳는다. 상대방을 낳아준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존재하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 부정적인 방법으로 어땠다고요? 서로 배제시킨다. 유가 배제돼야 무가 존재하고 무가 배제돼야 유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유와 무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잖아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유이면서 무이다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유도 아니면서 무도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뭐를요? 도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라고 표현해도 안 되고 뭐라고 표현해야 된다고 도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유이면서 무다라고 얘기해도 안 되고 유도 아니면서 무도 아니다라고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적인 사고는 절대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한 분이라면 파악한 사람이라면 물어볼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유무가 상생이라 했죠. 유와 무가 서로 존재하게 한다. 그러니까 실체라는 거 없다는 얘기예요. 유가 없는 무가 없고 무가 없는 유가 없다라고 본다면 유무란 실체가 아니다.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유로 인해서 무가 생기고 무로 인해서 유가 생길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유무상생이라는 개념이 연기론 가운데 하나의 내용으로도 들어가죠. 상호 의존한다, 뭐 상호 작용한다 등등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과도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난이가 상승한다 그러죠. 어렵고 쉬운 것이 어려움과 쉬운 것이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어렵다는 개념과 쉽다는 개념이 서로 상대방을 이룬다, 완성한다, 존재하게 한다는 얘기는 생성한다는 얘기잖아요. 낳고 이룬다는 얘기는 똑같죠. 유무상생, 난이상성. 유무난이가 서로가 서로를 낳아서 완성시켜준다. 서로가 그것이게 한다. 존재하게 한다. 그런 얘기죠. 자, 이 얘기는 그러면 유무와 난이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유무와 난이가 실체적인 게 아니라면 그 실체적인 게 아닌 둘이 아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도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장단도 상교라고 그랬죠. 서로 비교할 뿐이다. 그러니까 장다자라는 실체적인 게 있는가 이것과 이것이 비하면 이것이 지금 긴 거잖아요. 근데 더 긴 걸로 하면 이게 짧은 거죠. 그러니까 김과 짱꿈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상대적이고 고하도 높고 낮음도 서로 비교한다. 기울경자이지만 고와 상경이랑도 똑같고 그렇게 얘기를 지금 쭉 대립적인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음성이 상하여 전후가 상수라 그랬죠. 공간적인 전후와 시간적인 전후가 모두 같아 앞과 뒤가 서로 따른다. 앞이 없으면 뒤가 없고 뒤가 없으면 앞이 없다. 앞이 있으므로 뒤가 있고 뒤가 있으므로 앞이 있다. 음성 상화라 그랬죠. 서로 화합한다. 음과 성이. 이때 음과 성을 내가 일단 밖으로 내뱉는 소리와 그게 메아리로 보면요, 그게 다시 들려서 나한테 들어오는 소리. 그걸로 이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는 소리와 내가 듣는 소리로 들을 구분해서 음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소리로 직접 나기 이전의 것과 소리가 난 이후 귀로 들리는 것을 나누어서 음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과 성이 서로 화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게 전부 다 우리가 현상의 측면에서 현상을 나타내는 모든 개념들인데 선악, 미추, 유무, 난이, 장단, 고하, 전후, 성상, 음성 모두가 다 이게 상대적이고 대립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이걸 실체로 여기고 어느 하나만 취하는 사고를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다음에 얘기해줘. 시로 그러므로 어떠냐? 서로 화합을 하고 그래서 어느 한쪽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 함께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시로 그러므로 결론을 내요. 성인은 처 무의지사 그랬죠. 성인은 처한다. 무의지사. 무의의 일에 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함이 없는 일을 한다 그런 얘기다. 그리고 어쩐다고요? 행한다. 뭐를 행하냐? 불언지교. 말이 없는 가르침을 행한다. 그러면 말이 없는 가르침을 하면 침묵으로 가르친다, 행위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어때요? 말을 하지만 그 말에 얽매임이 없는 가르침을 베푼다라고 해야 맞죠. 지자는 불언이요 언자는 부지라라고 똑같은 노자가 말씀을 했다라면 그걸 이렇게 같이 연결을 시켜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무의의 일, 함이 없는 일을 한다 그럴 때 이 역시 무의라는 것도 유의와 상대적인 무의잖아요. 유의와 무의로 우리가 구분할 때 여기서는 함이 없는 유의로부터 함이 없는 현상 만물로부터 만물의 근원인 도를 향하기 때문에 무의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유의와는 다른 무의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의, 함이 없는 일에 처해서 말이 없는 가르침을 행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그럼 말이에요, 아니에요? 말이죠. 그럼 불언지교입니까 이게? 말이 없는 가르침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을 쓰고 하고 안 하고 문제와 별개이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무건수행을 한다, 침묵을 지킨다 그럴 때 입으로는 말을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수많은 말을 하게 된다면 어때요? 그 사람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그러나 말을 해도 말에 걸림이 없다면 일상 삶이 그대로 무건이죠. 그리고 똑같이 행불언지교죠. 가르침이 없는 말이 없는 가르침을 베풀고 함이 없는 일을 처리한다. 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특징이 유와 무를 가리고 보면 유로부터 시작을 해서 무를 지향한다. 그래서 그 주역의 공영달의 당대 공영달이 그 형이상자 위지도 형이하자 위지키의 그 도를 형이상자 위지 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로 표현해요. 무. 형이상의 세계는 무와 연결을 시키고 만물의 세계는 유와 연결을 시키고 유는 만물지 유명은 무명은 천지시여 유명은 만물지 모다라고 구분했잖아요. 그게 예.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도를 무로 그리고 만물을 유로 그렇게 이제 구분지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무의와 유의를 구분을 해서 무의의 일을 처리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계속 있어 보겠습니다. 만물 자기 불사 그렇죠. 만물을 흥작을 시키는 겁니다. 흥작을 시키면서도 사양하지 않아요. 만물 흥작시키는 일에 사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양하지 않아서 뭐예요? 생이 불려요. 만물을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게 생명을 북돋워 주지만 분류, 소유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걸 지금 뭐라고 그래요? 무의지사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로 보면 그 무의가 하대함이 없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의불시라고 그랬잖아요. 이 의지할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랑할 시. 뭘 세상을 위해서 했지만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이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공이 이루어지지만 내가 남이 할 수 없는 뭔가 공을 이루었지만 불거 그 공이 내 공이라고 거치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부유 불거 대저 오직 불거 그 공이 내 공이야 내가 그랬어 라고
거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째요? 시로 불건이라. 그러므로 그 공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거 잘 오해를 해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공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로 영원히 내 공을 만들기 위해서 야 그건 내가 아니야. 내가 내 공이 한 게 아니고 온 우주와 더불어 함께 한 거야. 모두 그 덕분이야 라고 말로만 한다라면 안 되겠죠. 그죠? 그거 이제 뭐가 돼버려요? 그 위선자가 돼버리죠. 속과 겉이 다른 표리부동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해서 도덕경의 내용을 오해를 해서 그것이 바로 목적이 결국은 뭐라고요? 무의를 했기 때문에 저것이 내가 공이야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지 않을 뿐이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내 공을 영원히 갖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큰 오산입니다. 오산.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을 볼까요? 다음 장에는 71장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요, 유의와 무의를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그게 내가 남을 위해서 공을 세웠어도 그 공이 내 공이다라고 하지 않으니까 공이 오래간다라고 하는 걸 또 오해를 할까 봐서 7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놨죠. 지부지가 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알되 어때요? 그 알을 내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즉 안다는 생각이 없다 그런 얘기죠. 알되 알면서도 안다는 생각이 없다. 그 알매 얽매이지 않는다. 아까 앞에서 뭐 했죠? 처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공에 처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최상이다 그랬습니다. 최상. 여기서 지금 뭐 했어요? 지와 부지로 나누었죠. 지부지. 지부지로 나누어서 여기는 지금 암 가운데 가장 최상암이 뭐냐? 알되 암이 없는 거. 이제 그걸 무지라고도 표현하죠. 없을 무자이지만 부지와는 다르죠. 알지 아니한 게 아니고 지부지입니다. 알되 안다는 생각이 없는 것, 즉 지와 부지를 둘러보지 않는 것. 지와 부지를 둘러보지 않는 것. 알되 안다라는 생각이 없는 것, 즉 알되 암이 없음을 뭐라고 그러냐? 무지라고 그럽니다. 무지라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최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는 생각 없이 있다가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냐? 그렇지는 않죠. 그게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지와 부지를 둘러보지 않기 때문에 부지한 사람이 물어보면 어때요? 이제 지의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이롭도록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야 돈 내야 돼. 내가 어렵게 알았는데 왜 내가 공유를 해? 왜 내가 너한테 알려줘야 돼? 그러는 게 아니고 아는 거나 모르는 거나 즉 지와 부지를 둘러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도 알을 그대로 대해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강요를 하지 않죠. 강요를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알무 상태로 지식을 지혜를 나누어 줌으로써 그 사람의 삶이 변화할 수 있도록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진화죠. 그러니까 진화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지혜가 발전하는 걸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걸 진화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창조도 또 오해를 하더군요. 창조라는 게 기독교적인 측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는 그런 걸 창조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래 무에서 유가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여기서 발생한다고 그랬지만 그게 아니죠.
이름 지을 수 없다는 걸 뭐라고 표현해? 하나라고 표현하잖아요. 도생이라 할 때요. 도생이라 할 때 이거는 분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라고 그럴 때는, 무명이라고 그럴 때는 이름 지을 수 없다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이제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의 경계와 같다라고 본다라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창조란 뭐겠어요? 지혜를 통해서 이걸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나누어서 시간을 나누고 공간을 나누어서 시공 세계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창조입니다. 창조. 그러니까 인간이 도를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달아서 본래 면목의 지혜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나누고 형이상과 형용사를 나누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느 한 일면에 얽매이지 않게 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걸 창조라고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미의 그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창조한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언어를 통해서 대상화시켜서 나누는 거죠. 사유로 나누고 지혜를 통해서 나누고 그걸 언어로서 표현해서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전달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도구 매개를 만들어주는 걸 천지창조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들을 하는 게요. 실제 세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뿅 해서 뭐가 만드는 것처럼 착각들 하잖아요. 그런 의미의 창조가 있어요? 있을까요? 그래서 알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지부지를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암이 없다라는 거. 지부지. 그게 최상이다라는 거. 지부지를 넘어서 있는 거죠. 그 지부지가 넘어서 있으면 어째야 돼요? 지부지를 넘어서면 암도 모름도. 도는 지부지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넘어서 있다고. 그 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바로 나에 있는 성품이고 그걸 활용하는 도가 작용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니까 지부지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도는 그러니까 지에도 속하지 않고 부지에도 속한다. 지에 속한다면 이건 분별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른다면 무기다. 그렇게 얘기하죠. 선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평상심이 도다라고 얘기하면서 도라는 건 지에도 부지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이렇게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주는 이건 뭘까요? 지혜 아닙니까 이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깨달은 분이 선사가 그렇게 써주잖아요. 지혜를 활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롭게 하게 해주잖아요. 가르침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그 지혜를 활용하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부지지혜.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때요? 모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죠. 지금 여기에 나라고 그러니까 이 육신만을 얘기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매 순간에 새롭고 다양하게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실체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는 있지가 않습니다. 있다 없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있다거나 없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지금 여기에 나의 삶. 지금 여기 나의 삶이다 또는 지금 여기 삶이라고는 사실 나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지금 여기 삶이라거나 지금 여기 나의 삶이라거나 상관이 없어요. 이때는 지금 형이상과 형이하를 성품과 명을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중생심이 뭐라고요? 중생심이 여기 바로 일심이다. 진여문과 생멸문이 둘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한번 지금 여기 어쩌고저쩌고 자꾸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지금 유문론적인 사유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현장성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현재. 영원한 현재로서의 지금 여기 나의 삶입니다. 영원한 현재. 그 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측면을 본다면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요. 부지지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라고 생각하는 건 병이다. 그런 얘기죠. 알지 못하면서도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생각하는 게 병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을 없애려고 그러는 것이지 병이 없다라면 어때요? 또 약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흔히 그 불경에서 응병여약, 응병치약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거, 중생과 부처를 나눠서 나를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병이죠, 병. 그러니까 병이 병임을 알면 어때요? 병이 병이 아니에요. 여기 그랬죠. 부유병병시로 불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저오직 병이 병임을 알면 시로 그러므로 병이 아니다 그랬죠. 이제 소극적으로 얘기했죠. 병이 병임을 알면 병이 병이 아니다. 번뇌가 번뇌임을 알면 번뇌가 즉 볼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번뇌가 번뇌임을 알면 그 번뇌는 번뇌가 아니라 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번뇌가 곧 볼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번뇌가 없다면 볼이란 존재할 수 없다. 그 번뇌와 볼이를 떠날 때 중도라고 그런다. 네. 송이는 불병이에요. 송이는 병이 없습니다. 이기 왜냐하면요. 이기 그 병을 병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성인은 도대체 병이 들어있지 않다. 건강한 상태다 그 말입니다. 병이 없다는 얘기는. 왜냐하면 그 병을 매 순간 병이 일어나면 병이 일어남을 알기 때문이다. 번뇌가 번뇌입을 아는 순간 볼인 거죠. 초발심시 변정각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매 순간 번뇌를 깨달으면 번뇌가 번뇌임을 알면 바로 볼이죠. 그러니까 깨달음이죠. 시로 그러므로 볼병이라 병 들어있지 않다. 성인은 그래서 건강하다. 근데 왜 건강하다고 안 했을까요? 우리가 병과 건강을 자꾸 나눠서 이부법적으로 사유를 하니까 성인은 병들지 않았다. 병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병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일상의 사람들이 그럼 다 병든 상태이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지금 부지 지가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지 모르면서도 즉 내가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병이라 그런 얘기죠. 다 안다고 그러잖아요. 모르는 것 없다 그러니까 지식을 자꾸 그 비교를 해서 지식 경쟁을 해서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근본적인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는 모르잖아요. 너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대답을 못하죠. 모르는데 지금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알무병이죠. 암무병이. 육신의 병이 아니고 마음이 갖고 있는 암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그거 벗어나려면 어때냐. 병이 병인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지. 병이 병인 줄 알면 병은 병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성인됨도 그렇다는 얘기죠. 성인의 성인됨도 바로 마음을 쓰는 그 용심의 측면에서 이분법적인 사고의 한계, 이분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을 하기 때문에 성인은 오히려 이분법을 뭘로 써요? 지혜로 쓰잖아요. 이제 아는 사람은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씁니까? 지혜로 쓰지만 이 병을 병인 줄 알고 병을 고쳐서 쓰지 않는 사람들, 쓰는 사람은 안 그렇지만 그 지혜로 쓰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소위 말하는 지식으로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뭐에서 뭐가 되고 쌓이고 쌓여서 지력이 되잖아요. 지력. 이 지력은 어쩐 거예요? 나와 남을 나누어서 나의 그 존재의 도구로 쓰는 겁니다. 내 무리적인 생명을 연장을 시키려는 도구로 사용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식이 그 상대방과 경쟁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도구가 아니고 경쟁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예요. 지식은 나 혼자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거라면 지혜는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거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 지금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이 병이다라고 할 때 여기에 지금 문제가 뭐가 들어있냐면요. 그냥 알고 모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알고 모름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본다면 지금 여기의 나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세상 천지를 알고 우주를 알죠. 그리고 삶을 알 수가 있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데도 세상 사람들 요즘에 다 어때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내가 누구인데 물어보면 그럼 뭐야? 아, 이름이 뭐고 나이가 몇 살이고 뭐 어디서 살고 초등학교 또 대학 어디 나고 대학 어디 나고 뭐 대학은 어디 나오고 뭐 전공이 뭐고 쫙 그러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네가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어? 엄마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어디가 있었어? 그 얘기죠. 그러니까 부모 미생존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지식이 많아서 그러죠. 그러니까 정작 지식을 파악하고 지식을 활용하고 지식을 쓰는 나는 배제를 시켜버리고 나에 관한 지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 지식도 나에 관한 지식도 전부 뭐예요? 본래 면목이 아니라 본래 면목을 말로 표현한 것들도 있어요. 수없이. 근데 여전히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된 그래서 이제 체득이라고 그러죠. 체득. 뭐 체득이라고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자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밝힌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파악한 거라서 이제 자각이다라는 말도 하는데 자각이라는 말도 합니다만은 이게 지식의 상태에서 의식에 의해서 기억하고 저장하는 것은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나는 다 안다. 내가 누구인지도 알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다 알고 있고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는데 라고 착각들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병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생각할 부분이 많죠. 이 도덕경 얘기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이 병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병이 병인 줄 알아야 된다. 병이 병인 줄 알게 되면은 병이 아니게 된다. 성인도 똑같다. 성인은 그러니까 성인은 처음부터 성인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죠. 병든 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병을 병으로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쨌다는 얘기예요. 병임을 파악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굳이 알지 못하면서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파악하지 못하면서도 알았다고 생각하는 병든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과 달리 성인은 그 병이 병임을 알았기 때문에 건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병이 병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모 문제이지만 그렇게 알고 행하는 것, 쓰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행한다는 얘기는 삶을 사는 건데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실천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알고 쓰는 두 가지가 이제 다음에 문제가 될 것이겠죠. 그러니까 도덕경 다른 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를 이제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쓰느냐, 뭐 그런 얘기가 이제 계속 얘기가 됐죠. 앞에서도 우리가 41장인가 그랬죠. 근이 행지라고. 상사는 문도즉 근이 행지라. 열심히 행한다 그랬죠. 어떻게 행한다고요? 행불언지교.
말이 없는 가르침을 하고 베풀고 처무의지사 함이 없는 일을 처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행하되 행함에 역시 없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무엇을 하든 그게 내가 행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내 공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 내 공으로 여기지 않겠어요? 도의 차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도의 차원에서 얘기하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둘이 아니죠. 우주가. 그 자리엔 나다 우주다라는 분별이 없으니까요. 불이의 경계니까 어쨌든. 그 불이의 경계가 매 순간 다양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본다면 내가 뭐를 했거나 내가 어떤 일을 했거나 내가 누구에게 이롭게 했거나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처무의지사 그랬죠. 의불시 그랬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면서도 했다고 그걸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은 소멸이 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 이렇게 보면은 선업 같은 것이 여기 쌓여. 아니 그런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선업이 업으로 싸우질 않죠. 무의니까 내가 했다는 생각이 없이 하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선업도 악업도 다 업이 돼버리는데 내가 했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게 업으로 되지는 않죠. 어쨌든 여기에서 이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본체를 향하는 측면에서 보면 도를 우리가 자각하고 체득해야 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도와 내가 둘이 아닌 관점에서 매 순간 현상에서 몸과 마음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다양하게 드러내는 관점에서 수처작주 임재선사 그랬죠.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 가는 곳에 따라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삶을 살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다 진실한 곳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분들은 이제 그래서 풍류라고 얘기를 하죠. 풍류. 그런 삶을 풍류라고 그래요. 서로 수작을 하잖아요. 이게. 법담을 나누면서 법거량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법거량이 꼭 시비 진실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서로 그렇게 법담을 나누면서 법거량을 하는 거죠. 그런 걸 풍류라고 그러잖아요. 풍류. 그러니까 풍류라는 굉장히 멋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죠. 멋들어진 삶이다.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아까 그런 얘기가 1번이 아니라 2번, 3번 얘기할 때 사무의 관점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얘기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